어떤 학원을 만드시겠습니까? 학원의 클래스를 많이 만들지 마세요. 불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학원의 행사를 많이 기획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하게 됩니다. 건물을 임대할 때 너무 넓은 곳을 피하세요. 공간이 넓으면 마음도 허전해지는데 애들 마음도 허전해집니다. 원장님들이 하실 일은 학원에서 시험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긴장감을 지니게 됩니다. 학원에서 연구 수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이 좋아집니다. 학부모 간담회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학생들의 마인드 교육을 자주 하세요. 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충성심이 올라갑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지요? 이 좋은 내용을 사진을 안 찍으시네요. 다 하고 계신가요? 수업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때 되면 애들 사탕 한 봉지 아니면 간식이나 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제대로 하고 계세요? 반드시 학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성공하실 원장님은 사교육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원장님이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사교육의 본질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보십시오. 공부 안 시킵니다. 요즘 학원들 보세요. 옛날보다 공부 많이 안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 제가 광주일보 2월 28일자 스크랩을 한 건데요. 초등학교 전학년 중간 기말고사 폐지! 심지어 여기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배치고사 금지! 자,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이런 것도 발표했네요. 이건 연합뉴스뿐이 아니라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교육 많이 할수록 명문대 진학률 높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과거에 비하여 요즘에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을 싫어해서 과거에 비하여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 경영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애들이 공부 안 하려고 들어서. 그래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원의 본질이에요. 학원 경영을 망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라는 말이에요. 작년도 3월 30일 날 제가 해드렸던 얘기예요. 원장님과 선생님의 관점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원장님의 관점에서 조금만 노력해는 조금만 노력해예요. 근데 선생님의 관점에서 조금만 노력해는 조금만 노력해예요. 그래서 절대로 원장님은 선생님들께 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 계신 학부형 계시죠? 자녀를 망치는 말. 조금만 노력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조금만 노력해라고 얘기한 건데 자녀는 들을 때 조금만은 이렇게 들려요. 나중에라고 들려요. 그래서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학원에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원장님이 학원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학원이에요. 첫 달에 190명을 모았는데 1년 지나서 150명이었어요. 저의 두 번째 학원이에요. 2년 반 만에 2,000명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학원에서 두 번째 학원으로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전국에 있는 대형 학원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 모델 하나를 찍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따라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한 달 안에 끝냈습니다. 거기에 안내문을 가져다가 그대로 베꼈고 거기에 출석부를 가져다 그대로 베꼈고
거기에 상담하는 스킬을 가져다가 그대로 베꼈고, 거기에서 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가져다 그대로 베꼈고, 거기서 진행하는 설명회를 그대로 베꼈는데, 몇 가지는, 적어도 3가지는 그 학원보다 훨씬 제가 잘했어요. 그랬더니 겨우 150명, 200명씩 돌아가던 학원이 2년 반 만에 2,000명이 됐습니다. 저희 3번째 학원이고요. 저희 4번째 학원입니다. 수학의 힘. 저희 학원의 로고예요. 오늘 보다 보니까 광주교육문화원에서 이거 책자를 하나 주셨는데, 제가 이거 잠깐, 책을 소개하려는 거니까, 소개하려는 거 아니니까 오해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이 책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감히 제가 천재교육의 담당자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어떤 책을 만드냐니까. 자, 이것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저는 수학학원을 잘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개념 플러스 유형의 출판사가 다르고, 우공비 발전의 출판사가 다르고, 최상위 최고 득점의 출판사가 달랐습니다. 디딤돌 3%의 출판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권을 떼어야 저희는 한 학기가 끝나요. 학생이 저희 학원에 오면 개념서, 개념 플러스 유형과 같은 개념서, 우공비 발전과 같은 심화서, 최상위와 같은 최상위를 끝내야 저희는 한 학기가 끝나는데, 애들이 다 자살하려고 들어요. 왜냐? 출판사가 다 다르니까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불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심화와 최상위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한 출판사에서 이걸 만들면 겹치는 문제, 겹치는 내용을 빼고 심플하게 이걸 연결시켜서 계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사회를 통과하고 이 책이 만들어졌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까지 정확하게 15억을 천재교육이 투자한 겁니다. 이 책의 디자인은 제가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천재교육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지금까지 뭐 책을 만든 적이 있는지. 이건 제 아이디어로 천재교육의 교재 편집팀과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출시된 알파, 베타, 감마 개념 심화 최상위의 계층적 구조의 책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작년 8월 25일 날 론칭 설명회를 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FC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FC 사업을 하려면 컨텐츠, 즉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의 규모와 우리 직원들의 규모로 출판사가 만들어내는 개념 플러스 유형보다 좋은 책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었어요. FC의 출판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에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천재교육의 직원 700명입니다. FC에서 어떻게 출판사의 책보다 더 좋은 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 책을 저희 학원의 로고를 그대로 따서 수학의 힘으로 제가 천재교육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홍정환이 천재교육과 수학의 힘이라는 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변변치 않게 생각하는데, 천재교육이 도대체 무엇이 아쉬운 기업인가요? 연매출 3,300억입니다. 이 책을 안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메가스터디와 학생 수 2만 명이 넘는 최선 어학원에서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천재교육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하고 설득해서 만들었어요.